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토픽 기출문제 풀이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어떤 문제 유형을 풀게 될지 여러분 조금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 유형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 유형은 보기의 문장, 보기의 한 문장이 나오고요. 이 보기의 문장을 어느 자리에 넣어야 하느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보기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보기 문장을 먼저 읽고 보기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직접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기 볼게요. 상업적 공간으로 채워진 거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다 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인상을 쓰는 거죠. 자, 눈살을 찌푸리는 게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어떤 거? 거리를 보며. 어떤 거리를 보면서 아유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요 좀 안 좋게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나쁜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디에 가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읽을게요. 도시의 거리는 온통 상점으로 가득 차 있다. 상점이라고 하면 가게죠. 가게. 그죠? 상점으로 가득 차 있다. 띠리링. 하지만 상점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하면은 그러나처럼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뒤에를 보니까 상점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 이거 진짜 좋아요 라는 플러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다음에 안 좋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하지만 앞에는 여기는 마이너스가 와야겠네요. 그죠? 안 좋은 감정이 와야 돼요. 이게 딱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마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상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볼거리와 잔 재미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대한 미술관이 되어준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네. 가게는 미술관이 되어준대요, 여러분. 가게가 미술관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며 보안등이자 거리의 청결함과 쾌적함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기도 한다. 이거도 좋은 거네요. 그럼 뭐예요? 좋은 거. 하지만 나쁜 거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이 보기 글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찾고 나서 이 글을 읽으니까 나머지 하지만 이후에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다음에 올 자리가 없어요. 다 좋다. 여기 또 이거는 또 더 좋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올 자리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글을 읽을 때 여러분 하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마찬가지 이런 거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하지만이 다 했네요. 네. 하지만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니까 하지만 뒤에 좋은 거 막 나오니까 안 좋은 거는 하지만 앞에 가야 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번 보기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답의 형식. 문답은 묻고 답하고 Q&A죠. 그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돋보인다. 이거 진짜 좋아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건데, 흥미롭다 라고 하면은 재미있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독자들이, 독자라고 했으니까 책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여기 읽다, 독자 이런 단어 나오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돋보인다. 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거 이야기했어요. 자, 좋은 거 어디에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는 건축학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주 문화사를 소개한 책이다. 네, 이런 책이 있다라고 책의 제목과 그리고 책의 가장 대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어떻게 중산층의 표준 욕망이 됐는가? 장독이 왜 아파트에서 사라졌는가와 같은 물음은 질문이죠. 물음들을 도면과 신문기사를 곁들여 풀어내는 식이다. 자, 어떻게, 왜, 이런 거는 질문이죠. 그죠? 물음들을 도면과 신문기사를 곁들여 풀어냈다. 그러니까 물음에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문답의 형식으로 한 것이 돋보인다.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아파트가 어떻게 중산층의 욕망이 됐어요? 왜 장독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도면과 신문기사를 곁들여서 이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아파트가 어떻게 이렇게 장독이 왜, 이거는 예시가 되는 거죠. 무엇에? 문답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 이렇게 문답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일 없이 각박하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태를 지적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 문답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비판적인 생각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아주 좋은 책이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웃과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미래 건축학도에게 추천하고 싶다.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국문학도, 미술학도 이런 말 씁니다. 학도 학생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은 보통 한 사람을 학생이라고 많이 하고 학도 하면은 그것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사용할 때 건축학도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하고 싶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뭐예요? 이 책이 진짜 좋아요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이 책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건데요.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이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여기 딴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거 안 좋은 것도 지적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하니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어떤 책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글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서평이라고도 합니다.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네, 40번의 정답은 1번 됐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기. 그 효과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 효과. 어떤 것을 했어요. 그 효과.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장치든 설비든 대책이든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제안이든 그쵸? 제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어떤 것에 제안, 방법,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면 바로 뒤에 요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자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동전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제작되었다. 여러분 동전 알죠? 동전. 요즘에 한국은 거의 다 카드를 써서 동전을 쓸 일이 많이 없는데 동전, 예쁜 동전 모으는 거 취미인 사람들도 많죠? 그죠? 자, 그 동전은 최초의 동전, 처음 동전을 만들었을 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대요. 우와, 그 동전이 원래 그 가격, 그 가치보다 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네, 값비싼 금과 은으로 제작되었다. 그 효과 아니죠? 네. 이 동전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까닭에 주화를 조금씩 깎아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전이 금이고 은이니까 조금씩만 깎아서 모아도 그걸 팔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깎아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 사람들이 그 효과는 아니죠. 자연히 시장에서는 성한 금화나 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성한, 이거는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정상적인.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부 다 그 동전을 조금씩 조금씩 티 안 나게 깔아내고 있으니까 진짜 완전한, 온전한, 정상적인 금화나 은화는 찾아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주화를 발행하는 국가도 손실이 컸다. 맞죠? 이만큼으로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조금씩 조금씩 다 사람들이 뺏어 가니까 그게 다 나중에는 뭐 금이나 은을 다시 녹일 수가 있지만 처음에 보다 훨씬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도 손실이 컸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면 대안이 대책이고 어떤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주화의 테두리에 톱니 모양을 새겼다. 주화의 테두리에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요 테두리는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톱니 모양처럼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동전이 이렇게 맨질맨질 하지 않고 뚜뚜뚜뚜 하잖아요. 네. 톱니 모양을 새겨 훼손 여부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긁어서 조금씩 금화나 은화를 긁으면 때에 깎아내면은 표가 나게 모양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 효과는 그렇죠. 이렇게 훼손 여부가 잘 드러나도록 한 그 효과 이렇게 되겠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톱니 모양이 훼손된 주화는 육 안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돈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어요. 아,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이거 원래 금화 아니고 조금 깎아낸 금화예요.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깎아내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하는 거는 요 자리, 네, 리을 자리에 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보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보기의 앞 뒤에 어떤 내용이 오면 좋은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읽으면은 조금 더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체 글을 다 읽고 보기를 읽는 것이 나는 더 쉬워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토픽 문제를 푸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아마 토픽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해서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쩜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대신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요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같이 한번 소개해주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보기 문장을 넣는 자리를 찾는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문제를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선생님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글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글의 흐름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읽기를 많이 하십시오. 꼭 토픽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도 좋고 잡지도 좋고 뭐 광고문도 좋고 다 좋으니까요. 한국어로 된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한국어 읽기를 많이 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